네, VIP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시장 면밀하게 체크해보면서 여러분만의 성공 투자 전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 13일 금요일 시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 첫 기자회견에 대한 실망감으로 조금 혼조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하락을 했고요. 5거래일 만에 최고치 행진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해석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재미있는 인물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기자회견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자기 자랑만 일삼고 또 기자들한테 화만 냈다고 하죠. 그런 것에 따른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미국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어쨌든 그 전 트럼프 랠리가 시작했던 11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그 당시 가파르게 기세 좋게 올라갔던 그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올라가는 종목들도 또 좀 다르죠.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 전통 산업 관련주, 은행이나 또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강주들입니다. 그들의 탄력이 떨어지는 에너지 기업들도 포함이 되네요. 떨어지고 대신에 최근 들어서는 기술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는 조정은 아니다 하는 관점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조정 아직까지는 그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재밌게도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죠. 물론 삼성전자에 국한된 악재가 돌출돼서 그렇습니다. 특검 문제가 좀 있고요. 또 그와 어느 정도 연관돼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 인수하기로 한 하만의 대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두 가지 악재가 작용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외국인 또 기관들의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급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독주하는 것은 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시장 판도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독주는 다른 종목들한테는 독한 술, 독주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독주에서 그 독이 좀 빠지는 모습이죠. 해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독주, 독한 술이 아니라 이제는 단주가 되겠다, 단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시장 판도 측면에서의 변화를 현재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단기적으로 그 점을 우리가 응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선상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시장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화장품이나 또는 제약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러한 시장의 판도상의 섬세한 변화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관점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101대 수준으로까지 떨어져 있는, 전일 대비 0.29%. 유로 가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어느새 106달러, 1.06달러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고요. 엔달러 환율입니다. 115가 깨졌어요. 114.6 정도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태. 은근슬쩍 엔고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엔고와 관계없이 오늘 현재 니케이 지수가 약 8% 정도, 0.8%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어제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그것은 메꾸는 과정에 나타나는 것, 엔과 관계없이 메꾸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거기에 특별한 엔과 환율과 연결시켜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 1176원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장중에 올라갔다 다시 약간 내려오고 있습니다. 1175원. 원엔 환율도 한 1025원 정도, 전일 대비 약 8원 정도. 엔화 대비로 원화가 절상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방향은 특히 우리 수급과 관련돼서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요, 원엔 환율도 그렇습니다. 그날에 당일날에
환율 진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현재 전일까지 일평균 현재 원달러 환율의 진폭은 무려 10원하고도 74전 정도 된다는 건데요. 작년이 5원 90조 원 정도였었거든요. 그 점을 감안한다면 그 사이에 거의 2배 수준으로 그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것은 시장에도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아직까지는 사실 외환시장이야말로 금융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직까지 금융시장 전체가 충분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위안화 환율은 6.8909, 6.9가 깨졌네요. 전일 대비 0.0232 위안만큼을 내렸습니다. 환율을 내렸다는 얘기는 위안화 가치를 올렸다는 것이죠. 0.34%만큼 올렸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에 맞춰서 현재 절상을 시켰다는 건데요. 아마도 최근 들어서 거기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등으로 봤을 때에는 미국 관계당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단기 특히 역외 환율 시장 쪽에서의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투기 세력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좀 과감하게 이제 절상할 때 절상하는 그런 움직임을 현재 보이는 것 같고요.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입니다. 2.365%, 전일 대비 0.2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살짝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국고채 우리나라 10년물입니다. 2.066, 전일 대비 6 베이스 포인트, 0.06% 포인트나 상당히 큰 폭입니다. 큰 폭으로 내려갔다는 것. 그만큼 국채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죠.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현재 최근에 불안했던 우리나라 지금 채권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안착이 되면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서민들 가계에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현재 금통위가 있었죠. 결국 우리가 거의 100% 정도 되는 전문가의 100%가 금리 동결을 다 예상을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금리를 도저히 인상할 수가 없죠. 가계 부채 부담이 있는 이상은 그렇고요. 현재 경기 상황도 사실은 썩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체감하는 현재 실물 경제에서 그 점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재반 지표차가 약간 좋아지긴 했지만 그 정도로 갖고 해서 시장, 특히 경제가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도 하는 건데요.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그 전반을 다 훑어보고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도 연말에 금년에 GDP 전망을 현재 하향 조정을 했지만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금년 GDP 전망을 하향 조정했죠. 기존 2.8% 정도 금년 GDP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에서 0.3, 0.2가 아니고 0.3인 것 같습니다. 0.3 현재 퍼센트포인트만큼 깎았습니다. 하향 조정을 해서 2.5% 정도로 낮췄습는 자,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재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전체 현재 매출은 현재 신장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매서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현재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없어요. 약간의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쪽에서 경기가 약간 좋아지는 그런 기미 정도가 있는 상태라는 정도로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유가입니다. WTI 가격이 53.01, 전일 대비 1.5% 이틀 연속 급반등이 나오면서 급락하기 직전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약간 걱정을 했던 산유국, 사우디를 비롯한 쿠웨이트 같은 그러한 나라들이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제로 그네들이 합의한 대로 감축을 하는 것 같더라. 이런 식의 분위기, 이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가 상향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 이것이 계속 진행될지, 만약 그런 식으로 감축이 꾸준하게 계속 이행이 된다면 50달러대 충분히 안정이 될 소지가, 안착이 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보면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정제 및 석유화학 주들의 주가 추이까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금값이 0.3%, 은값이 0.0% 약간 내려가서 금값은 올라갔습니다. 0.3%. 최근 들어 달러 가치가 약간 떨어지면서 최근 2주, 거의 3주 다 돼갑니다. 금값이 바닥에서 유턴하고 있다 하는 건데요. 특기할 만한 것은 구리 가격이죠. 어제 약간 쉬었고요. 오늘 또 한 징검다리 형식으로 해서 그저께 급등한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추가적으로 오늘 2.3%나 급등을 했습니다. 미스터 쿠퍼라고 하죠. 경기 상황을 가장 잘 알려주는 비철금속이 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쿠퍼라고 하는데요. 현재 구리 가격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실 구리와 관련돼서 전 세계 시장을 절반 이상 점유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죠. 중국의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뜻한다는 건데 얼마 전 중국의 PPI 12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4개월 연속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폭도 대단하다. 5.5%나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철강 가격 추이도 구조조정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가와 결부시켜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중국 관계당국에서는 철강 구조조정에 물론 1년 이상 지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건데요. 중국의 발전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것이 기재부 이상 되는 현재 힘을 갖고 있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현재 그 구조조정을 여기서 멈출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심지어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품질 철강을 만드는 철강사들은 아예 현재 금년 상반기 중에 철퇴를 가겠다, 퇴출시키겠다 하는 방침을 좀 세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목표했던 약 4,500만 톤, 2020년까지 1억 5천만 톤 정도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1차 목표치 작년이죠. 4,500만 톤을 감축하겠다 했던 것을 그것도 작년 10월 달경에 미리 조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만큼 감축할지 아마 그 감축 목표치가 조만간에 발표가 될 텐데요. 그 목표치도 달성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약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정도의 의지와 이런 정도의 실행력을 갖고 있으면 여태까지 그 성과가 충분히 나왔듯이 이 부분은 상당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구조적인 공급과의 문제 아직까지는 충분히 해결이 되질 않았지만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앞에서 제적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고 한다면 철강 가격의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작년 철강 가격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금년 들어 단계적으로 올릴 소지가 높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철강사들의 주가 추이를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철강 대표 3사 포스코나 또는 현대제철이나 그리고 동국제강의 PBR이 포스코는 0.5배고요. 그리고 현대제철 현재 그리고 현재 동국제강은 0.4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당 순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한 0.5배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그만큼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인데 사실상 이들은 가치주입니다. 몇 가지 감안하실 게 있는데요. 금리가 상승 트렌드에 있는 시기, 지금이 그런 시기죠. 미국을 중심으로 볼 때. 이런 경우에는 가치주가 부각이 됩니다. 이 얘기는 사실 1년 반 전부터 제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공행진을 했던 한미약품 같은 종목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 당시에 바닥을 기고 있었던 가치주의 대명사인 포스코 같은 종목을 매수하라는 말씀을 작년 12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PBR이 낮고요. 또 한 가지는 적정가를 산정을 할 때 특히 PBR, PER을 가중치 배분 방식으로 해서 현재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우리가 유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각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 방식을 각자 도입을 해서 자기 방식대로
어떤 특정 종목,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현대차면 현대차의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증권사별로 그 가중치가 각각 다른데요. 한 가지 트렌드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가치주를 적정 주가를 산정할 때에는 PBR의 비중을 좀 높여줍니다. PBR은 비중을 좀 낮춰주고 말이죠. 반대로 삼성전자는 성장주죠. 삼성전자 같은 성장주일 경우에는 PBR보다는 PER, 수익가치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줍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비중을 어느 정도 할당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공부를 많이 하면 그 윤곽은 어느 정도 잡힌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와 관련된 주요 종목들 가치주의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방식도 한번 스타디를 해보는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